베트남에서 나노젠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나노젠은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백신의 면역 반응과 효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있고 임상 3상에서는 글로벌하게 진행됩니다. 글로벌 임상을 한다는 것은 수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선진국의 코로나 백신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을 타겟팅하는 니치 마켓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기대되는 이유는 부작용은 작고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은 미열 등 일반적인 징후 외에 특별히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를 막을 수 있느냐?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사는 한 가지 가능성을 짚어줍니다. 나노젠의 코로나 치료제 기술을 LI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좋다면 나노젠으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기술이나 제품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상으로는 나노젠이 개발 중인 나노코박스를 비롯해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는 안약과 비강 분문 형태의 항체 기반 코로나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나노젠과 HIV 제약의 협업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생산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HIV 제약이 향남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향남 공장은 기존에 보유 중인 남양주 공장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생산시설을 대폭 늘렸다는 건데요. 이런 생산 기반을 마련한 HIV 제약과 나노젠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뉴스 기사에서 생산시설을 갖춘 HIV 제약과 협업을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시설로 HIV 제약의 공장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량 생산해서 보급해야 할 텐데 현재 베트남의 나노젠이 가진 공장만으로는 전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HIV 그룹과 코로나 백신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뤄진 것은 없으나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힘을 실어줍니다.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이 개발에 성공하면 협력사인 HIV 제약의 역할이 주요할 것이라고 말이죠. HIV 제약은 향남 공장을 4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양수금액 420억 원은 HIV 제약의 자산 총액 대비 9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총액은 2019년 기준 460억 원입니다. 자산이 460억 원이 있는데 공장 인수에만 420억 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 대비 91%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찍히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는데 투자자들은 왜 그럴까 궁금할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출 증대입니다. 420억 원 향남 공장은 기존에 삼성제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제약도 향남 공장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겠죠. 계약에 따라 HIV 제약은 삼성제약이 기존에 생산하던 대부분의 제품을 그대로 위탁 생산합니다. 이 말은 삼성제약의 재무상태표에 찍혔던 매출이 이제는 HIV 제약의 매출로 찍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매출이 증대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보세라닙 생산 기지입니다. HIV 그룹이 개발하는 신약 물질은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보세라닙입니다. 이 리보세라닙의 주요 생산 기지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경구용이기 때문에 알약 형태라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살펴보듯이 향남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의 공장들은 고용제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삼성제약의 향남 공장도 비슷한 트렌드 속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고용제 생산 시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HF의 이뮤노맥 ITI 파이프라인은 CGMP 시설을 갖춘 코이뮨과 CDMO 계약을 했습니다. ITI 파이프라인은 HF 제약의 향남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리보세라닙이나 아필리아 정도겠는데 아마도 리보세라닙일 것입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 가능성을 어필하는 뉴스 기사들도 많이 나온 적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생산 기지입니다. 나노젠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HIV 제약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HIV 제약이 향남 공장을 인수한 것의 목적은 추측할 뿐이지만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나 리보세라닙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나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수할 때 이유는 적어줍니다. 매출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인수한 영향으로 매출이 증대되고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남 공장 인수 결정은 2월 16일에 나왔습니다.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자산 구분은 토지 및 건물입니다. 토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산시설이니까 건물도 있어야 하고 건물도 인수하는 겁니다. 향남에는 제약바이오 생산시설이 많은가 봅니다. 삼성제약의 향남 공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향남 공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도 있었습니다. 얀센의 향남 공장도 있었습니다. 1984년에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향남은 경기도 화성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방금 본 한국얀센과 한국오츠카 제약 등 제약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양센의 향남 공장이 바로 이 제약산업단지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28년간 무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최소한 28년 넘게
공장을 돌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얀센은 글로벌 대기업이니까 생산시설도 굉장히 선진적이었을 거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얀센은 2018년도에 오랫동안 운영해온 향남 공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무려 35년간 운영해왔습니다. 2021년에 생산 업무를 중단하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중단되고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본사 전략에 따른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 거점을 차츰 줄여간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1980년대에는 왜 한국에 왔다가 2020년도에는 떠나는 걸까요?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한국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제 성장해 왔습니다. 후진국에서 현재는 선진국 수준에 들어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했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현재는 선진국입니다.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진짜 선진국입니다. 놀랍죠? 위키피디아 설명에도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2015년 기준 GDP가 1조 달러 이상인 10개 선진국은 대한민국, 독일, 미국 등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성장한 만큼 한국도 당연히 인건비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한국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고 이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 본사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의약품을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 공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고임금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요. 노사 갈등입니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또한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합쳐서 전심전력을 다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업을 하면 직접적인 비용으로 전환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사 갈등도 대우를 잘해주면 없을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임금을 더 높여주면 불만들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임금과 노사 갈등을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생산 기지로서의 이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처럼 성장한 국가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일 것입니다. 예전처럼 싸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떠나갔습니다. 얀센에 이어 바이엘도 공장 철수 결정을 내렸고 20년 동안 한국 내 의약품 공장이 18곳에서 2곳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도 한국에서 짐 싸는 글로벌 제약사들이라고 붙였습니다. 2018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에서 떠나는 이유는 인건비인데 사실 한국 얀센의 제품 구성이 바뀐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동안 고용제 생산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주력 품목이 항암제와 면역주사제 등으로 바뀌어서 이전에 사용하던 생산시설이 앞으로 생산할 제품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제품이 달라지면 생산 라인도 재구성하고 새롭게 기계시설들도 들여와야 할 텐데 한국은 인건비가 올랐으니 차라리 인건비가 싼 다른 국가에서 새 출발하자 생각한 듯 합니다. 그래서 남은 공장 2곳은 한국 오츠카 제약의 항남 공장과 한국 얀센의 송도바이오 단지의 백신 공장이라고 합니다. 2곳이 남은 건 한국 내 전체 공장이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공장이 2곳 남았다는 뜻입니다. 한국 얀센이 팔려고 한 향남 공장은 2020년 11월에 환인제약이 인수합니다. 460억 원에 인수했는데 이번에 HLB제약이 삼성제약으로부터 인수한 향남공장과 금액이 정말 비슷합니다. 환인제약은 460억 원, HLB제약은 420억 원에 각각 향남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나노젠 코로나 백신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HLB제약이 협업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남공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